네, 오늘 저희는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현장에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님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 공동의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서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센터 센터장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 위원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중선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이현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께서 인사말로 발언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서민에게 권리를,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라이더 유니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발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업체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개별적 소비자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되어 이용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가 단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서 보듯이 일부 대형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물건을 거래하면서 자사의 물건을 동시에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통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플랫폼 공정규제 촉진법 등 다양한 이름의 여러 법안이 제출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동료 의원 여러분이 발의하셨지만 제가 오늘 제출하는 법안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모아서 집약하여 제출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즉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정부 법안을 제출하십시오. 온풀법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2년 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가 오늘 당사자들과 함께 제출하는 저의 법안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여러 법안과 함께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합니다. 정부는 온풀법 법안을 즉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들과 함께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플랫폼에 입점한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 문제, 최애 대우 요구 등 어떠한 갑질 문제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희 중소상인 입점업체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님 발언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진우입니다. 현재 중소자영업자들은 위기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폐점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이 힘듦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 수수료와 각종 광고비까지 더하면
매출액의 30% 이상을 플랫폼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배달이라는 홍보를 하면서 배달비를 입점 업체에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간 최애 대우를 강요함으로써 입점 업체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고 각종 광고 상품을 만들어 입점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광고비를 걷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각종 수수료와 광고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 규제가 없고 독과점 구조이다 보니 터무니없는 높은 수수료를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드 수수료처럼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수수료 인하 및 규제만이 중소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조속히 통과시켜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폐점하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장 최근에도 저희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과로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 과로사 문제, 대리점 계약 해지 문제에 관해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가을이 오듯이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결실을 맞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온라인 플랫폼 출현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물론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집 앞으로 신속하게 배송되는 식품들, 해외에서 싸게 구매하는 물건들을 보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다 둔 소비자 편익이란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이치는 밝은 점이 있다면 그 이면의 그림자, 어두운 면이 당연히 있기에 마련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된 티메프 사태로 우리 국민 모두는 온라인 플랫폼 앱 이면에 어두운 점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소지는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 택배 업체와 노동자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너무 거대하고 관련자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객체로 전락하였으며 플랫폼의 모든 정보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독점되어 있고 알고리즘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너무 거대하고 다른 관련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쿠팡은 이커머스, 새벽 배송, 온라인 콘텐츠, 음식 배달까지 문어발식으로 영역을 확대해 아주 거대해졌습니다. 그 속에 쿠팡 택배 노동자, 물류센터, 그리고 로켓 설치 대리점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와 배달 시스템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 강도, 폭염, 야간 노동, 휴게 시간 부족 등은 건강한 삶의 질을 위협한다고 택배 노동자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4월에 쿠팡 40대 택배기사가 사망했고 7월에 쿠팡 CLS 소속 택배기사가 사망했으며 같은 달 로켓 설치 대리점주가 사망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뇌출혈 등으로 입원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로 등 위험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이점은 살리되 그늘지고 어두운 면은 개선해야 됩니다. 자율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는 좋지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럽과 주요 선진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을 이미 제정했습니다. 미국도 구글, 애플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IT 기업의 독점규제법에 칼날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도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공정위는 이제 자율 개선 타령은 그만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위메프 사태의 교훈에서 윤석열 정부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신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공정하게 제도화하는 첫 시작입니다. 다른 법률안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도 함께 힘을 모아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플랫폼 배송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대리점주 사망과 관련해서 기자회견과 겹쳐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택배 노동자들과 입점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 조건을 단체로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법률안에 포함되어 발의되었는데 그 제도 개선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과 같은 독점적 대기업은 오로지 소비자 후생을 위한다며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쟁 비용 등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소비자 시민사회에 대한 발언으로 서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센터 센터장님께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서치원 센터장입니다.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 달 보름간의 이용자 불만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용 사업자 측면에서는 약 102건 정도가 접수되었고 소비자 불만으로는 47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과연 소비자에게 유익하기만 한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를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와 상품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문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배송 지연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제품이 단종되었다고 플랫폼에서 취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품에 문제 있다는 후기를 작성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고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그제서야 복원했던 사례, 즉 플랫폼이 리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선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 한국만 유독 비싼데 달리 말할 곳이 없다고 호소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치킨을 시켰는데 주문 2시간이 지나도록 고객센터랑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다 식은 치킨이 배달되었고 그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자 또 며칠이 걸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정 플랫폼에 가입한 이후, 특히 해외 플랫폼인데요. 가입한 이후에 스팸이 확연히 증가되었다. 두렵다. 하지만 확인할 곳이 없다는 소비자 불만 접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크 패턴이 심하다는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정 배달 서비스를 유도한다던가 혹은 물건 구입에 동의했을 뿐인데 멤버십 인상도 같이 동의가 처리되었고 멤버십 인상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고 하자 그것만 처리할 수는 없고 서비스를 탈퇴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가구 배송 시에 무료 배송으로 표시되었지만 착불 요금을 따로 요구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불만이 있었고요. 가장 주된 것은 고객센터로 연락하기가 너무 어렵다 혹은 중개자라서 모든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가령 수백만 원짜리 냉장고를 주문하고 다시 취소하였는데 취소했던 냉장고가 배달이 되었고 확인을 해보자 배달 기사는 주문자의 번호가 아닌 임의로 기재된 번호로 통화를 하여 구매 확정을 전달받았고 설치를 했다.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판매자는 환불을 해줄 수 없고 중개자 역시도 환불을 해주거나 취소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소비자는 꼼짝없이 수백만 원의 냉장고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택시의 경우에도 요금 미납이 되었는데 이에 관해서 수중이나 택시기사와 연락하여 소명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다라고 해서 결국 택시 서비스 이용을 차단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에 관해서는 저희 센터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랫폼의 불만 유형과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적인 모습은 대부분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규상 중개 책임에 관한 명확한 정의나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운영 방침이나 불만 처리 프로세스가 업계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세한 곳일수록 이러한 소비자 측면의 불만 처리는 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늘 발의되는 법안을 통해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불만 처리 등 소비자 이용 실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반독점법이 제정된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법 한두 개로 해결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자율 규제로 수년간 온라인 플랫폼 문제 해결의 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년 전에 발생했던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입법이 신호탄이 되어서 22대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점업체, 노동자, 소비자 모두 이용자입니다.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 반드시 발의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조국혁신당 김재원, 김준영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올여름 TMF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비정상적인 구조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무리한 인수합병, 부실 경영으로 1조 3천억 규모의 입점업체 판매 대금이 사라졌고 결국 무수한 중소상인, 소상공인 업체가 줄도산을 맞았습니다. 또한 상품권, 여행상품 등 TMF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여전히 집단 분쟁 조정으로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이번 TMF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입점업체 판매 대금 돌려막기와 무리한 기업 간 인수합병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관행이라며 새로운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모델을 제시하겠노라 횡설수설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를 장악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민낯입니다. 쿠팡은 소비자들에게 쿠팡 일제 무료 배달을 시행한다고 홍보하면서 쿠팡 유로 멤버십 이용 요금을 50% 넘게 인상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 독과점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무료 배달 가격 경쟁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정작 그 경쟁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떠넘겼습니다. 쿠팡이 혁신이라고 자랑하는 로켓 배송 물류센터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물량을 소화할 틈도 없이 조금이라도 지치되면 해고와 다름없는 계약 해지를 당하는 구조로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율규제는 공허한 선언일 뿐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며칠 뒤 입점업체의 중개 수수료를 3% 인상했습니다. 쿠팡은 상생협의는커녕 시민사회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조차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에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사정 지정, 이들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견제 장치 마련, 입점업체 및 노동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충 처리 시스템과 주한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 자사우대, 끼워 팔기, 최해 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 간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위하는 길입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독점 규제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지 않으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이용자 보호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조속히 논의하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년 9월 9일 기자회견 참석자 1동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